매주 목요일은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9월과 10월에 특히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권과 택배, 그리고 상품권입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말씀하신 세 가지 품목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자, 먼저 항공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네,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3년간 항공권과 관련해서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총 4,188건이었고요. 이 중에 추석 연휴 기간에 접수된 사건은 644건으로 전체 대비 15.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2022년도에는 21.4%를 차지해서 3년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고요. 네. 올해는 연휴 기간이 6일임을 감안한다면 2022년보다 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권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대표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68.5%로 가장 많았었고요. 계약 불이행이 23.7%, 서비스 품질 불만이 2.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항공권을 구입하고 몇 시간 뒤에 취소를 요청했지만은 구입가의 23% 정도만 환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항공기 결항으로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서 타 항공사의 항공기를 구입을 하고 차액을 요구를 했지만은 거부당한 사례와 위탁 수화물 파손이라든지 오버부킹에 대한 배상이 미흡했다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품목인 택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피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3년간 총 799건이었고요. 이 중에 추석 연휴 기간에 접수된 사건을 보면 135건으로 19.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점인 2020년도에는 22.4%로 올랐다가 그 이후부터는 10% 중후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경기 침체 여파로 평균치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택배와 관련된 피해 유형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택배 유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운송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가장 많았었고요. 전체의 44.8%를 차지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실이 34.9%, 지연이나 오배송, 그리고 계약 불이행이 13.9%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40만 원 상당의 와인이 배송 도중에 파손됐었는데요. 네. 택배사에서는 유리병이라든지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요. 냉동식품이 배송 지연으로 심하게 부패가 되는 경우와 다른 배송지로 오배송된 경우에 대해서도 배상을 거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품목인 상품권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자, 소비자 피해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1,170건이었고요.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156건으로 전체 대비 13.3%를 차지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그 비율이 19.1%로 올랐다가 그 이후부터는 11%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권과 관련한 피해 유형 또 대표적인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 거부 사례가 65.2%로 가장 많았었고요. 환급 거부가 10.7%, 그리고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을 거절당한 사례가 9.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사 채권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은 소멸 시효가 5년인데요. 사업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5년 이내면은
구입 금액의 90% 정도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요. 케이크 교환권을 구매를 했지만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금액을 청구받은 사례와 함께 기업 간에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상품권의 소멸 시효는 5년이라는 점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소비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권은 추석 연휴에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취소 수수료와 같은 한국 규정은 꼼꼼히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배는 명절 직전에 운송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처는 피하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는 그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법인 효성 소속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